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단백질 보충제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먹어도 되나요? 단백질 보충제는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또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나요? 많이 먹게 되면 간에 손상이 되지 않을까요? 단백질 보충제 잘못 고르면 피부도 올라오고 간도 망가진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왜 드세요? 5분 동안 쉽고 빠르게 다이어트 정보를. 안녕하세요, 브로드입니다. 오늘은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왜 섭취를 하시나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근육량을 늘리고 싶어서요, 또는 근손실이 날까봐, 또는 근비대를 좀 키우고 싶어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몸에 단백질이 어떤 작용을 하고 근육이 늘어나려면 어떤 기대 효과가 필요한지를 알고 드시는 것과 모르고 드시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단백질 보충제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과 그리고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 또는 근손실이 나지 않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어떻게 섭취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성장 및 회복, 운동을 하거나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때 근육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회복시키는 게 도움을 줍니다. 그럼 근육이 회복이 되려면 손상이 될 정도만큼의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운동 없이 과다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거나 간과 신장에 무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잘 이해하신다면 이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실 텐데요. 일단 우리 몸은 먹은 에너지를 1차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2차는 지방 에너지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3차인 단백질 에너지원을 사용합니다. 만약 내가 고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하는 선수이거나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지속적으로 오래 하게 될 경우에는 크랩스 회로라는 단백질 대사 회로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단백질 에너지원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근손실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제가 식단을 조금 해서 단백질량을 좀 줄였더니 인바디 결과상 근육량이 좀 감소가 되게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근육량의 감소로 보기보다는요, 수분량이 손실이 되면서 근육에 있던 수분이 빠지면서 근육량이 조금 인바디상 낮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손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수분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육량이 줄어들게 나온 것뿐 근손실이 일어난 거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육이 생성되는 과정은 근육이 찢어지고 그 이후에 영양소가 들어와가지고 과회복이 일어나면서 근육이 점점 밀도가 높아지고 커지게 되는 개념인데요.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라고 김종국 씨가 얘기를 해주셨죠. 정확하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찢는 행동은 근육량을 손실내는 행동이고, 그 이후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근육은 손실된 채로 멈추게 되겠죠. 근육을 열심히 찢어준 다음에 거기에 탄수화물 에너지와 단백질 에너지가 적합하게 잘 들어갔을 경우 과회복이 일어나면서 근육이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육 운동 후에 적당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이 회복되면서 근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근육이 더 많이 생성이 될 거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단백질 보충제를 또 먹어도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체는 필요의 단백질 섭취를 했을 때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다 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하루에 100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침에 50g, 점심에 50g 이렇게 섭취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한 20g 정도, 간식으로 한 20g, 점심에 30g, 그 나머지 간식이나 저녁으로 50g을 이렇게 나눠서 채워주시는 게 좋지, 50g 이렇게 먹거나 점심에 갑자기 100g을 섭취를 해버리신다, 그러면 그날 단백질 흡수는 한 20에서 30g만 되고 나머지 70g 정도는 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에 전혀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위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단백질 보충제 섭취는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 저녁에 늦게 운동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끝내고 바로 주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녁 늦게 운동을 하시고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녁 늦게 운동하시고 액상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소화기관에 부담 없이 단백질을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섭취를 해주시면 좋고, 식사 후에 섭취를 한다라거나 간식처럼 단백질 보충제를 드신다라고 한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흡수가 되지 않을 뿐더러 남은 단백질은 잉여 에너지로 지방으로 축적이 되거나 배출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그 과정에서 간과 신장을 손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드신다라거나 간식으로 드시는 거는 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